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장은 장 초반에 상당한 조정폭을 보여주다가 장 끝날 때쯤에 살짝 반등해주는 장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역시나 강하네요. 전형적인 이마롤의 장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강보합세. 사실 프리장에서 나스닥 선물 지수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프리장과 본장은 완전 반대로 흐를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양봉이니까, 일단은 강보합이니까 기분은 좋네요.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56이죠. 56이요. 이게 뭐죠? 56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가 56으로 대폭 내렸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0.6%밖에 내리지 않았는데 공포지수가 70에서 56으로 14나 대폭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래도 잠시 후 체크해드릴 푸덴콜 옵션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크로상은 조정의 징후가 강력하게 보이고는 있는데 나스닥이 강한 조정이 안 오고 있습니다. 계속 버팅기는 거죠. 벼랑으로 계속 떠미는데 떨어졌다가 기어오르고 떠밀어도 떨어졌다가 기어오르고 지금 이러한 형국이에요. 나스닥이 굉장히 모멘텀이 좋아서 오르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 벼랑으로 계속 미는데 끝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가 벼랑으로 개같이 세게 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사실은 현재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상황이 현재 나스닥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쩌면 변곡점의 시기일 수도 있고 상당히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오늘 밤 어떠한 결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매도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고요. 하지만 매도를 해도 일부 비중, 소폭 매도를 할 생각은 살짝 있습니다. 분명히 조정을 보여야 되는데 나스닥이 오르고 있으면 어쩌면 지금쯤 살짝 일부 매도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약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나스닥 1배 지수 QQQ 상으로 봤을 때 제가 매수한 구간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좀 조정을 보여도 아직도 상당한 수익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종목은 TQQQ와 쏙소리지만요. 어쨌든 간에 공포를 딛고 매수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매도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구간, 상당히 자고 나면 오르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존버하시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어제는 플러스, 오늘은 마이너스, 내일은 플러스 이렇게 계좌가 막 출렁이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순간이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공포의 매수, 환희의 일부 매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이 주식 차트를 좀 더 멀리서 보면서 여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번에 큰 조정이 와서 추세선 하단 이러한 부분 일목균형표가 받쳐주는 이러한 부분 또는 대폭락이 와서 이러한 부분에 나스닥 지수가 위치하는 순간이 온다면 뭐 해야 되죠? 다 팔고 도망가야 되나요? 아니죠. 매수를 해서 또 긴 시간을 존버한 후 다시 오르는 이러한 구간이 온다면 또 여유롭게 저처럼 멀리서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관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뭐 상당한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일부 매도를 할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부 매도를 했는데 올라간다. 뭐 끝까지 올라간다. 다시 상승 추세로 변환한다. 라고 한다면 물량을 털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부 매도를 했는데 상당히 하락장으로 변모한다. 조정장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 매도한 물량을 그대로 다시 사시면 되고요. 그러면 똑같은 돈으로 매수해도 수량을 더 확보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나스닥 지수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좀 길게 보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높은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팔사팔을 해야죠. 지수의 등락을 그날그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익이면은 짧게 먹고 나와야 되고 손실이면은 짧게 손절 확정을 짓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이죠.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을 하지 않으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지수 레버리지로 롱숏을 하고 계시죠. 계좌가 평안하시려면은 제 영상을 정주행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려 어제는 세 분이나 시저스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네요. 뚜두둔뚜님, 라벤다님, 오늘도 맑은님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커피 후원 굉장히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벤다님은 UDT에 가입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또 말을 할 것이네요. 영상의 하단부에 있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제가 올려드린 링크를 타고 오셔서 저한테 대화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전에 TSMC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전분기 대비 매출 14% 넣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TSMC는 장전에 4%가 넘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뭐 갈 길 가겠죠. 갈 길이 오르는 길이라면 오르겠고요. 갈 길이 내리는 길이라면 내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TSMC를 매수 고려하시고 있는 분은 지금 급하게 따라잡는 것보단 장중에 야간의 조정이나 눌림목을 주면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나 저는 뭐 속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SMC는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앤코르션 바로 이겁니다. 0.94 통상적으로 1 이상이 되면은 하락세 증시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0.8 이하면은 굉장한 강세의 장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0.94로 증시의 향방은 굉장히 애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포지수가 급격하게 내려간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오늘 밤에 증시의 또 급격한 하락으로 1 이상이 된다고 하면 증시는 또 며칠간 강한 조정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풀이장이 오른다고 마냥 좋아해서 추매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식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도 지금 문제예요. 무려 두 번째 추세선을, 두 번째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물론 현재는 내리고는 있으나, 어쨌든 이 빨간색 저항선과 두 번째 빨간색 저항선, 이 박스에서 놀면은 절대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놀아야 주식이 오른다. 현재 추세는 그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길게 봅시다, 한번. 길게 보면은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박스권에 있다. 물론 이때 증시에 강한 조정이 있었죠. 빨간색 추세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이때 약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기억나시죠? 굉장한 하락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비례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올라섰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 위에서 이렇게 논다. 환율이 이렇게 여기 위에서 횡보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또 강한 조정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환율이 쳐내려야지. 그냥 안 보일 때까지 쳐내려야 돼요. 여기. 그래야 증시가 오른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저의 촉으로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표를 들고 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유가 하방 채널을 오늘 살짝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옆으로만 행보해도 국제유가는 더 이상 하락 추세가 아니다.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위험한 상황이죠. 환율, WTI, 국제유가, 푸드앤코르션 이 세 가지의 매크로가 굉장히 긍정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증시는 버팅기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약간의 애매한 구간이자 어려운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해라, 매도를 해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적극적으로 추매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에미디아, RSI 74. 조금 더 올려줘서 속술도 살짝 더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뭐하냐, 테슬라 지금. 뭐하니? RSI 30이죠. RSI 30은 통상적으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도 RSI가 30이 깨지고 나서 반등이 한번 왔고요. 여기죠. 제가 테슬라를 샀던 RSI가 확실하게 낮은 것을 보고 샀던 이 부분. 여기도 살짝 뭐 반등이 한번 왔고요. 그리고 다시 RSI 30. 개인적으로는 RSI가 30이 깨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25, 많게는 뭐 20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친놈처럼 추매할 거예요. 절대 이 부분에서 RSI 30 부근에서는 손절을 안 할 거예요. 차라리 수량을 모으고 평단을 낮춰서 만약에 손절하더라도 최소 RSI 50 이상에서 손절을 할 거고 중요한 거는 손절을 안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살려줘라, 테슬라. TQQQ 일단은 5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21선조차도 현재로서는 마감 기준으로는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아쉽네요. 아쉬워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했었니? 하지만 짧은 단기 상방 추세선은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홀딩이죠. 속술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채널 안에서 놀면은 괜찮으나 이 채널을 이탈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다. 다행히 정확하게 이 추세선까지만 내리고 반등을 해줬네요. 그러면 일단 조금 지켜보는 것이고요. 현재 프리장에서는 TSMC의 실적 호조로 살짝 오르고는 있으나 역시나 본장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이 채널을 이탈을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불주 황제 살짝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귀족으로 강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불주 귀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숏의 보조지표 역시나 스토캐스틱 K값이 D값 밑에 있으면서 예전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는 있으나 SQQQ가 여기서 이렇게 수렴을 하네요. 수렴을 한다는 것은 옆으로 흐른다는 거죠. 방향이 없는 옆으로 흐른다. 이렇게 옆으로 흐른다. 이렇게 옆으로 흐른다. 수렴이 여기서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아쉽네요. 수렴이 여기서 오고 반등이 올 수가 있다는 뜻이죠. 스토캐스틱 과매도권, 이 우물이 형성되는 이러한 구간을 좀 보여줘야 강하게 또 롱이 오르는데 현재는 수렴의 구간,
굉장히 알 수 없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현황입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FNGD. FNGD가 FNGU의 숏입니다. FNGU 빅테크 몰빵 레버리지죠. 일단은 FNGD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또 숏을 받치고 있다. 개미들이 숏이 못 올라가게 누르고 있다. 라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AMD, 그리고 TSLL 이거는 조금 좋지가 않아요. 예. 개미들이 몰리는 곳에 주식은 절대로 돈을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FNGD 유일하게 오늘 밤 믿는 1위의 FNGD입니다. 좀만 더 숏을 매수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번. 마지막은 인생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도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돈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식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거든요.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선택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을 하시면서 주식은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십시오. 저는 풀 스프릿으로 주식에 매진하겠습니다. 저의 구독자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밤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